여러분 안녕하세요. 떼따벅스 19회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칼파님의 신청곡으로 시작을 했어요. 또와 스타세일러의 또와 안녕하세요. 스타세일러의 Poor Misguided Fool. 시작을 좀 제가 힘있게 하려고 요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칼파님 들어오셨군요. 안 늦었어요. 노래 들으셨어요? 제가 항상 그 준비하는 동안, 그러니까 프리뮤직 시작하기 전에 좀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좀 준비하는 모습이랑 같이 해서 신청해 주신 분들 곡을 최대한 좀 들려드릴 방법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뭔가 이것저것 막 정신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사전 곡을 준비할 때 들려드리는 곡을 못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내 곡이 안 나왔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또 늘 항상 제가 제 맘대로 선곡을 하고 이거는 나의 이제 재량이니까 뭐 상관없다 싶지만 그래도 또 꾸러미들 서운해할 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오늘 썸네일은 왜 이쁜 누님 얼굴이 아닌가요? 그 썸네일도 미처 빨리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뭘 하느라 하루 종일 나갔다 와서 앉아서 계속 오늘 이제 떴다복스 사연이랑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확인하고 줄일 거 있으면 줄이고 편집할 거 있으면 좀 편집하고 그렇게 곡을 또 선곡하고 다 들어보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하는 게 있어요. 먼저 곡을 이게 차단이 되나 안 되나를 제 거 유튜브에 한번 실시간으로 한 20초 정도씩 한 번씩 다 플레이를 해보거든요. 근데 분명히 제가 아까 16곡까지는 차단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운 적이 없는데 지워져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곡일까 좀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하다가 이렇게 차단이 되면 그 세 곡 중에 한 곡일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현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손 가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뭐 저작권이 걸려서 수익을 제가 가져오지 않고 이제 그쪽으로 다 간다고 하는 거는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경고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삭제가 돼버리면 중간에 방송이 터지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엄청 방송 터짐을 경험을 많이 해서 약간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아무튼 첫 곡은 제가 그렇게 아무튼 정신없이 이것저것 많이 신경을 써서 이 떴다복스 준비를 하는 거니까 하루를 다 쓰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곡이 안 나가더라도 또 하나가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선곡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것저것 손이 많이 가니 그것만으로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칼파님이 떠적권 무서워이. 지금 방금 들으신 곡 Poor Misguided Fool이 인생의 무게로 방향 감각을 잃고 미로에 갇힌 바보 같은 나에게 위안을 준 곡입니다. 흥겨운 리듬 속에 아련하고 애상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브리팝의 명곡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곡이라고 하면서 이 곡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너무 좋아요. 왜냐면 듣는데 뭔가 힘차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애잔함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그래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곡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곡을 선택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칼파님. 지난 시간에 보니까 워낙 제가 선곡은 항상 15곡을 선곡을 해 놓습니다. 왜냐면 15곡이면 저희가 11시까지 하잖아요. 그 11시까지 충분히 이제 약간 좀 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15곡은 이제 선곡을 해 놓는데 제가 좀 시간을 이제는 좀 타이트하게 하고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각자 도생님.
그래서 15곡이면 거의 11시까지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11시를 안 넘기려고요. 그냥 똑같은 우리 그 라디오 방송 하듯이 좀 끝나는 시간이랑을 좀 지켜서 한번 보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곡들이 못 나가더라도 제가 그 플레이리스트를 전체를 그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중복되는 곡들 그리고 신청해 주신 분들 가운데 뭐 최근에 신청해 주신 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이제 가장 먼저 중복되는 곡, 그 다음은 지난 시간에 신청했는데 뭔가 좀 오늘은 좀 새로운 분들이 많다 하면 좀 지난 시간 신청해 주신 분들을 좀 빼고 이렇게 선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심으로 반복이 되더라도 좀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심으로 선곡을 하니까요. 그것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 뭐 아이유나 태연, 뭐 마이클 잭슨, 90년대 라디오 방송 사서함 엽서 신청 갖고 머라이어 좋네요. 캐리 뭐 이렇게 요런 등등의 좀 이게 완전히 차단되는 삭제되는 가수들의 그 저작자들의 곡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곡들은 부득이하게 좀 제외를 해야 되니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말을 했었거든요. 뭐 아이유나 태연 뭐 이런 분들은 안 된다라고 아마 매 방송 때마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방송을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좀 혼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퐁피디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퐁피디님이 왜 없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꾸러미 있을 것 형님들 같아서 혼나고 싶어도 참아주세요. 다음 신청곡, 다음 사연은 아이폰님의 사연으로 두 번째 곡은 시작을 할게요. 아이폰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아마 이 사연이 소개될 시간이면 저는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아니겠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떠하나와 함께하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도 떠하나가 힘들 때도 다른 꾸러미들이 힘들 때도 항상 서로를 보살피며 보듬어주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출장 가는 것처럼 장난스레 말하긴 했지만 역시나 이영만리로 향하는 마음은 무겁기도 설레기도 하고 무엇보다 떠하나와 꾸러미들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오늘 떴다벅스 방송도 그렇지만 시차 때문에 라이브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게 무엇보다 슬픈 일입니다. 이 떠하나와 꾸러미 모두 부디 건강하시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한 1년 안 오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송을 보는 모든 이들이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청곡은 김돈규의 나만의 슬픔 신청하셨고요. 출장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놀러 가는 것과 다름없는 여행길이네요. 태국과의 시차가 2시간이다 보니 저녁 먹고 들어오면 방송이 끝나버려서 라이브를 못 보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목요일 새벽에는 귀국하니까 목요일 방송에는 참여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다들 그때까지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문톡구랑 청심영감에게 선경고 날리고 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니 여튼 근데 누구였죠? 김돈규의 나만의 슬픔을 신청하셨는데 아이폰님 어차피 못 들으시니까 저 사실 이수 걸로 제가 나만의 슬픔 선곡을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아이폰님이 신청해주신 김동규의 나만의 슬픔인데 저의 욕심으로 이수의 나만의 슬픔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노래 자체를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수가 부르는 나만의 슬픔을 정말 좋아해요. 저랑 일겜이랑. 근데 노래 가사가 방금 보는데 약간 그 아이폰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빵 터졌습니다. 안 계셔가지고 이민 가신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무보엄님. 안녕하세요. 혹시 그 홍목 배우
님이 얘기했던 꾸러미신가요? 아, 제가 안 그래도 지난 목요일 방송이었나요? 아니다. 어제 방송이었나요? 제가 어제 방송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연극을 보러 갔는데, 아, 반갑습니다. 저는 얼굴을 뵙지 못해서 누구신지 몰라서 그냥 무작정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제가 그래도 신나게, 꾸러미다 하고 정말 반갑게 인사를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훈목 배우한테만 들었습니다. 왜냐면 훈목 배우도 꾸러미거든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훈남이 아니고요. 고훈목 배우라고 여러분 혹시 제 영상에서 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쁘다 했다고 반겨준다고. 아니 근데 사실 이제 훈목 배우님이 그렇게 이렇게 인사치레로 저한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보러 오신 분 중에 꾸러미가 있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무부엄님. 다음에는 혹시 그 공연 보러 갔을 때 뵙게 되면 먼저 저 무부업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퐁피니님의 그 마음을 정말 10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웃긴 거야? 이 슬픈 노래에서 웃어도 되는 건가요? 네. 자 이제 다음 곡 들어볼게요. 그만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면 안 되지. 제가 사실 어제 굉장히 안 좋은 날이었잖아요. 이게 일진사납다고 해야 되나? 아침부터 사고가 나고, 그리고 또 방송은 계속해서 이렇게 터지고, 방송도 사고가 나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하루였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서는 좀 괜찮겠지 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하루였어요. 근데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니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퐁피디님 덕분에 이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또 웃었네요. 다음 곡 듣고 와서 이야기할게요. 다음 곡은 하도 여러분이 저한테 26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병원을 갔는데 얘기를 하다가 그 선생님께서 그 나이를 적는 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20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26이라고 내가 말을 할 뻔한 거지. 옆에서 엄마가 보더니 너 꾸러미들이 너 26이라고 한다고. 이제 26이 입에 뱉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민망했습니다. 의사쌤이 우리가 만난 게 그때 몇 살 때 아니었나요? 얘기를 하시길래 엄청 민망해하면서 당황하면서 다시 제 나이를 고쳐 말씀드렸죠. 블랙맨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26을 좋아해서 윤하의 26 신청해 주셨어요. 듣고 올게요. 네, 윤하의 26. 저도 모르게 대답했던 20, 30. 네, 블랙맨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26처럼 굉장히 상큼한 곡이죠. 네. 그러니까 브라보님이 헤드폰 어떤 브랜드냐고 물어보셨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뱅앤올루슨입니다. 이것도 선물 받은 거라서 제가 좋아하는 골드. 네. 유나 노래까지 들었고요. 지난 시간에 블랙맨님이 아이유 노래 신청하셨었잖아요. 못 틀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윤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저에게도 약간 그런 사연이 있었고 해서 어차피 뭐 제 거 이거 헤드폰은 이 떴다벅스 할 때만 사용을 합니다. 떴다벅스 용으로 사용을 하라고 받은 거라 이때 아니면 하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시작부터 굉장히 아이폰님 사연에
이 윤하의 노래까지 자발적 청취료 고래입니다. 버피님 고맙습니다. 노래까지 제가 좀 뭔가 업된 상태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약간 좀 하이톤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좀 진정을 하고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개 속 삼겹살님의 사연이에요.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무거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창문을 열고 닫습니다. 무심히 여닫는 창틀과 창틀 사이에 손가락 끝이 끼어 닫힙니다. 하는 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올 새도 없이 숨이 멎는 듯 고통이 밀려오고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아픈 손가락을 혼신의 힘을 다해 움켜쥡니다. 조금이라도 고통이 줄어들길 바라며 가쁜 숨을 몰아쉬어 보지만 마치 단테의 신곡 3부작과도 같은 치명적인 고통을 느끼며 가쁜 숨은 더욱더 가빠져만 가고 조금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올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질끈 감았던 두 눈을 뜨고 조심스럽게 움켜쥐었던 손을 펼쳐봅니다. 질끈 감았던 두 눈은 어느새 고통의 눈물로 촉촉히 젖어 있었고 고통의 상처가 짙은 핏빛으로 손톱 아래 뿌리 부분에 자리 잡은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동안은 손가락 끝에 심장이라도 있는 듯 심장 박동이 손가락 끝에서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통증도 줄어들고 맥박도 느껴지지 않으며 핏빛이던 그 상처도 검붉게 변하고 옅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손톱이 자라면서 상처는 점점 나에게서 멀어져 가고 많은 시간이 흘러 검붉은 그 상처는 손톱깎이에 의해 완전히 나에게서 사라집니다. 창문 틈새에 손가락이 끼인 듯 아픈 상처를 심장에 마음에 받습니다. 이별, 손톱 밑이 아니라 내 심장 좌심방과 우심실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단테의 신곡 3부작이 다 무엇냐 할 만큼 아픕니다. 시간이 흐른 뒤 고통은 줄어들긴 했지만 문득 떠오르는 그 순간 그 장면으로 인해 애써 다독였던 좌심방이 요동치고 아물어가던 상처가 벌어지며 출혈이 생깁니다. 또 아픕니다. 기억을 덮고 잊은 듯 지내던 어느 날 그때의 우리가 보이는 연인들의 모습에 이번엔 우심실이 요동치며 억지로 꿰매었던 상처가 덧나면서 쓰라림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창틀에 손가락이 끼이며 생겨난 그 짙고 붉은 핏자국도 시간이 지나며 검붉게 변하고 옅어지면서 점점 자라나는 손톱과 함께 내 심장에서도 멀어지듯 이별이 남긴 심장의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도 시간이 지나며 손톱 아래 그 핏자국처럼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내 심장에서, 내 마음에서, 내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잘라낸 손톱처럼 언젠가는 완전히 나에게서 떠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손톱이 자라는 속도보다는 아주 많이 느릴 것 같습니다. 심장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처 위에 반창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률의 노래 염원을 신청합니다. 위로라기엔 노랫말은 너무도 처절합니다. 하지만 위로의 방식은 다양하고 딱히 정도라고 할 것이 없으니 마치 아픈 손가락을 꽉 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대지 않고 꾹 참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이제 더는 상처받지 말아요. 네, 김동률의 염원이었습니다. 삼겹살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인데요. 노래가 상당히 특이하죠. 버클리 음대 유학 갔을 때 너네 노래는 어떤 게 있냐고 했다고? 전통곡은 뭐 없잖니? 라고 했던 말에 열받아서 제가 장구를 했었잖아요. 풍물패였잖아. 가장 기본 장단인데요. 우리 가장 처음에 장구할 때 덩기덩딱 쿵기덕 쿵딱 있거든요. 가장 기본 장단. 잠깐 휘몰이 장단이었나 그게?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다만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구채를 잡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기본 장단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곡으로. 네. 덩기덕 쿵더덕. 아니, 덩기덩딱 쿵기닥 쿵닥이에요, 아마. 아무튼 그럴 겁니다. 네. 상처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래 자체는 아마 이 장구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가사는 그런가? 여튼 삼겹살님, 연애가 힘들어? 아, 상처받은 모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이제 더는 상처받지 말길 바라는 마음에서,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어요. 고기 사주세요, 누나. 고기요? 다음 정모 때 메뉴를 고기로 해야겠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덩기덕 후당탕탕 아니에요, 사심이. 뭘 모르네. 장구가 얼마나 멋진 악기인 줄 모르시는군요.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제가 이어서, 그래서 이 곡도 약간 좀 퓨전곡이었는데, 다음 곡도 그래서 제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함께 선곡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사연은 세렌디피티 님이 보내주셨거든요. 이별의 슬픔과 이 단절된 비무장지대 군복무를 어렵사리 이겨내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그해 7월, 마음 환기도 시킬 겸 미국 뉴욕에 사는 둘째 누나와 매형을 보러 미국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공항에서 너무 자유롭고 상쾌했어요. 들뜬 마음을 가지고 14시간 비행에 탑승한 그날, 5시간이 지나니 온몸이 불편하고 한숨도 못 자겠더군요. 평균 키보다 큰 저에게 장거리 비행에서 이코노미 좌석은 여행의 설레임도 사라지게 할 만큼 고난이었습니다. 밤 시간에 불 끄고 다 자는 시간에 저는 그냥 앉아서 앞만 쳐다보고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여쁜 승무원 한 분이 오시더니 샌드위치와 음료 좀 드릴까요? 질문을 하더군요. 새벽 시간이고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5분 뒤쯤 그녀가 샌드위치와 주스를 가져다 주면서 이쁜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근 2년 만에 여자와의 사적인 접촉은 제 마음을 수줍은 사춘기 소년같이 떨리게 했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 가글을 하고 화장실 앞 빈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승무원 분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것 같다고 언더락지 안에 얼음을 넣어 위스키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녀의 생글생글한 환한 미소와 위스키 한 잔은 힘들게 저녁하고 사회에 나온 저에게 고마운 선물 같았습니다. 고된 비행시간은 오히려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친절한 마음씨와 아름답던 미소는 젊은 날의 연애사의 한 추억으로 자리 잡는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됩니다. 반짝이게 빛나던 나의 20대를 생각하며 안예진의 노래 출항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로엘의 커버곡으로 따로 또 신청을 하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렌디피티님의 시청곡이었습니다. 원래는 안예은의 출항인데 로엘이 커버한 곡으로 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커버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좀 안개속 삼겹살님이 신청해주신 곡이랑 좀 느낌이 어쨌든 좀 비슷해서 좀 같이 한번 선곡을 했거든요. 꼭 그리고 세렌디피티님이 반드시 오늘 이 사연을 들려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또 갑자기 시리즈가 유행이 됐나 봐요. 여러분이 이렇게 1부, 2부 나눠서 하는 게. 그래서 시리즈의 처음 시작이라면서 반드시 들려줘야 한다고. 그래서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또 안 계셔요. 이래서 혼나야 된다고. 네. 전 처음이에요. 이 노래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뭔가 신나긴 하네. 이 원래 신나는 곡 맞죠?
아마 스튜어디스 누나랑 그 연애를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나의 생각상. 아무튼 다양한 노래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좀 따뜻하더라고요. 아예 저녁에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한 7시쯤? 너는 어림도 없다는 것. 7시쯤 나갔는데 바람 한 점이 안 불어요. 아, 이러다가 이대로 더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아, 낮에 22도? 아, 맞아요. 그러니까 퓨전은 예전부터 이제 유행이긴 했죠. 뭐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 음악을 생각보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또 좋아하는 분들 많고 이게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는 장르여가지고 그래도 또 들어보면 또 괜찮더라고요. 여튼 날씨가 암튼 그래요. 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나갔다 또 걸어서 올라왔거든. 계단에서도 안 그래도 거기도 다 창을 닫아놔서 뭔가 공기가 좋지 않았는데 바깥 공기도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시원하거나 차가우면 그 체감상 뭔가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날이 약간 후텁지근한 느낌이 더 강해서 그런지 기분도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만나니까 약간 좀 기분이 업되긴 했어요. 썰 풀어주는 고등학생 오랜만이에요. 사연 보내요. 아, 뭘 또 보내려고. 무슨 일 있었어요, 그동안? 지금은 우리 음악방송 하는 중이니까 간단한 사연이면 올라오면 제가 소개를 하고요.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면 제가 다음 목요일 시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곡부터는 이제 좀 느낌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또하나님. 이제는 따뜻한 햇살만큼이나 주말 아침 공기마저 따뜻함으로 제 몸을 감싸주니 봄이 그만큼 가까이 왔나 봅니다. 이곳 제주는 아직 벚꽃은 그리 활짝 피진 않았지만 곳곳에 노란 유채꽃은 볼 수 있고 또 밭에는 씨를 뿌리는 농부들이며 옷차림도 그만큼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봄에는 우리 꾸러미들도 좋은 만남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들도 하시길 기원하면서 밥 딜런이 작사 작곡했던 곡인 To Make You Feel My Love라는 곡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게 빌리 조엘이 불렀는데 오늘은 가스 브룩스의 노래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빌리 조엘 노래는 삭제되는 곡이에요. 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들어볼게요. Make You Feel My Love. 네이버님이 신청해 주신 To Make You Feel My Love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수상하다고? 그런 무서운 말 하지 마요. 제주도에도 봄이 왔겠죠? 벚꽃이 핀 곳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는 봉우리는 이제 다 머금었더라고요. 그리고 산수유는 피었어. 노랗게 이제 여기 앞에 피긴 했던데 이제 곧 있으면 여기저기 예쁜 꽃들이 많이 만발해 있겠죠. 제가 옛날에 우리 달콤한 밤 초반에 고민 사연할 때인가요? 봄꽃이 피었을 때 봄꽃놀이들 많이 가시잖아요. 조심하라고 괜히 이렇게 봄꽃놀이에 이용당하지 말아라. 우리 꾸러미들한테 좀 주의를 줬었거든요. 왜냐하면 봄이 되고 꽃이 피면
그 예쁜 꽃들을 보면 사람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해지거든요. 이게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싶다가 그냥 꽃을 보고 오면 그 마음이 또 사라지기도 해. 그래서 꽃에 너무 현혹돼서 사랑을 착각하지 말았으면 하는 이 떠누나의 바람인데요. 조심하세요. 그냥 예쁜 꽃은 혼자 봐. 네, 좋은 노래 듣고 이런 말 하다니. 꾸러미 여러분, 여성분이 여러분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줄 단디 잡으세요. 아, 이거 김고은 배우 김고은이 부르는 거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담백하고 담담하게 부르는데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음악 신청하실 때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멜론을 이용해서 음악을 들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멜론에 없으면 안 들려드리겠다라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제외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없는 곡은 못 들려드릴 것 같아요. 사실 이 곡도 갈시 브룩스의 곡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서 오늘까지는 다들 들려드리고요. 이제는 그렇게는 좀 못 들려드릴 것 같아서. 근데 또 다른 곡들을 한번 제가 들려드리려고 찾아서 들어보니까 담백하지 않음 때문에 좀 느낌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서 들려드렸어요. 누가 티 아니라고 할까봐? 맞아요. 눈 내리면, 눈 내린대. 벚꽃비. 그래, 꽃비가 내릴 때 그냥 멀리 앉아서 보세요. 예쁜 게 중요하죠. 예쁜 거 보는 게 중요해. 누구랑 함께 보는 것도 좋지만 또 그게 상처로 남으면 안 되니까 또 이제 그 누나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나 눈이 내렸으면 좋겠어. 벚꽃이 날릴 때마다 저게 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다음 사연으로 갈게요. 다음 사연은 여러분 좀 길어요. 제가 이걸 좀 줄인다고 줄였지만 다 줄이기에는 그 느낌이 살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거의 그대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익숙한 우리 꾸러미의 닉네임이 아니에요. 닉네임을 다른 걸 쓰셨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 선물님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제클라이버님이랑 쿤킴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자, 엄마 선물님이라고 돼 있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3일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아버지, 형, 그리고 저의 곁을 떠난 날입니다. 그 후 3개월 뒤 건강하시던 아버지마저 쓰러지셔서 현재 병환 중이십니다. 어머니에 이어 긴 간병 생활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버지라도 제발 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생각이 나면 납골당을 찾아가 엄마, 아버지까지 떠나시면 저는 이제 부모님 두 분을 다 잃은 고아가 되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답니다. 부디 병마와 싸워 이겨내셔서 전처럼 건강한 예전의 모습을 찾아 이 막내 아들과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땐 사랑한대 이여사 누구누구씨 좋아한대 하며 농담 섞인 말투지만 늘 애정 표현을 해드렸지만 지금까지 아버진께는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부쩍 신체 능력이 저하되고 체중도 많이 줄고 계셔서 정말 더 늦기 전에 내 진심을 보여드리고자 다짐을 하며 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릴 때, 옷 갈아입혀드릴 때, 진지 드실 때, 약 드실 때 항상 기회를 엿보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땐 징그럽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시종일관 해드렸던 이 말이 아버지 앞에선 통 입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자적이 훌쩍 넘은 시간, 자려고 누워서 뒹굴거리다 이내 막 눈이 감기려는 찰나 문득 휴대폰 문자로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휴대폰 패턴을 풀고 메시지로 이동, 스크린에 손을 놓고 터치를 한 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작성 끝.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오르는 거예요. 뭐지? 내 방에 귀신이 있나?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전송 보내기에 엄지를 대고 누르려고 하는데 빌어먹을 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엄청난 내면의 갈등,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식은땀, 다시 집중을 하고 누르려 안간 힘을 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분명 이 방에 귀신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요 간단한 작업이 이리 어려울 리 없죠. 질끈 눈을 감고 심한 내적 갈등, 나와의 신랑이 헛구역질, 온몸의 식은땀, 그리고 결국 누르고 전송. 순간 정신이 돌아오며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복잡한 심정으로 뒤치락거리다 결국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 시간에 맞춰 아버지를 깨우곤 기본 해야 할 것들을 다 갈고 챙겨드리고는 조식을 준비하고 아침이 차려진 거실, 식탁에 아버지를 앉혀드리곤 진지 드시는 동안 어제 미처 치우지 못한 식기들을 닦고 정리하는데 곁눈질로 아침 드시는 아버지 모습이 왠지 웃음 가득하신 거예요. 밤새 좋은 꿈을 꾸셨나? 하는 찰나 어제의 문자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설마 아니겠지? 순간 아버지, 나도. 그 말에 갑자기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곤 서로 빵 하곤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둘 다 얼굴이 벌게져 정말 미친 듯이 웃는데 이 오글거림과 낯뜨거움, 그렇게 한참을 웃고 난 후 아버지께서 고맙다 내 아들 얘기해 주시는데 또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요, 항상 마음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주 말해드릴게요. 아버지도 눈가에 눈물이 그렁하고 맺히면서 말하시길 자주는 하지 말고.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둘은 또 폭소가 터졌습니다. 우리 부자가 울다 웃다 제정신이 아닌 정말 미친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잠드신 깊은 밤 침실에 누워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뭐 자주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은 신용할 수 없다. 뭐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따위 되지도 않는 말을 누가 짓거린 건지 꼭 한번 만나 앉혀놓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가 사랑을 알아? 라고. 몇몇의 잘못된 소수 때문에 사랑이 평가절하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각기 주어진 수명은 다들 다르고 언제든 오늘 또는 내일자 실문 일면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누구든 될 수 있으며 사랑을 하다 세상을 떠나는 이와 그렇지 않는 이의 차이는 극명할 겁니다. 언제 어떤 일들과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데 표현을 아끼는 것보단 서툴더라도 계속 시도하고 반복하면서 노력해보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어쩌면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 생에 모든 이들이 사랑을 마음껏 남용하길 바랍니다. 2024년 2월 사랑이란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노래 듣고 와서 얘기할게요. 네. 사연 보내주신 엄마 선물님이 신청해주신 곡이었습니다. Just the way you are. 원래 빌리 조엘 그걸 신청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위험해서 제가 재즈 편곡된 다이애나 크롤의 곡으로 바꿔서 들려드렸어요. 캐나다 재즈 보컬리스트거든요. 이 곡도 굉장히 좋지 않나요? 이렇게 듣는 다이애나 크롤의 목소리로 듣는 곡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엄마 선물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연을 처음 받고
읽자마자 거의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 엄마 납골당에 찾아가셔서 그 말씀하신다는 거, 아버지마저 가시면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는 고아가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눈물이 계속 읽는 내내 슬픈 거예요. 중간중간. 그리고 제가 엄청 많이 빼긴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 슬픔을 너무 슬프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떠올릴 수 있게끔 좀 유머러스하게 써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모님과 관련된 내용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제라고 해야 되나? 오늘 새벽 1~2시쯤에 그 3일간의 휴가인가? 신민아 나오는 영화를 봤어요. 어제 하루 일진이 안 좋아서 잠이 안 와서 그걸 보는데 보는 내내 어제는 너무 울어서 다 영화가 끝나고 저랑 일김이랑 둘이 동시에 쳐다보고 너무 웃겼어요. 눈도 정말 몬스터가 된 거예요. 눈도 부어, 코까지 부어 있어. 어떻게 우는데 코도 붓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튼 가끔 울고 싶을 때는 이런 슬픈 사연 혹은 슬픈 영화 이런 걸 보면서 펑펑 울어야 그 가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풀린다라는 말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저의 어제 그 일지는 울지 않고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엄마 선물님의 아버지 좀 더 오래오래 곁에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좀 더 가벼운 몸으로 편안하게 오래오래 엄마 선물님 옆에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T인 척하는 F라고요? 나 F야. 내가 막 T라고, 나는 F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T라고 안 한 거지. 아니, T라고 하는 거지. 전 굉장히 감성적이고, 정말 요만한 거에도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F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믿어주세요. 네, 뭐라고? 다음 노래, 다음 사연, 다음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이슈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가수, 이거는 뭐 사연이라고 하긴 그렇고 2023년 3월 13일에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2024년 3월 13일 그녀가 완치 판정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백가영 is back. 가수는 노래 제목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죠. 이 가수는 활동명을 따라간다고 봅니다. 맑고 청량한 목소리의 그녀. 안녕하신가요? 완치하고 나서 안녕하고 돌아온 그녀를 반기며 이 곡을 신청합니다. 신청곡의 가사말을 인용해서 건강하게 돌아와서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라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듣고 올게요. 안녕하신가요의 네가 좋아. 이주님이 신청해 주신 안녕하신가요의 네가 좋아 였습니다.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았었는데 완치가 됐다는 건 본인의 그런 여러 노력도 있지만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도 잇따라줘야 하고 정말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아까 엄마 선물님의 아버지도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좀 옆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되게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노래였어요. 정말 좋았죠? 천운이죠. 네, 굉장히 뭔가 아픈 분들 가운데도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 또 계세요. 왜냐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거의 마지막까지 가면 스스로가 지쳐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또 내가 노력을 하고
거기에 또 천운까지 따라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기운인 것 같아요. 무시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운,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 우리도 같이 함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아셨죠? 응원하겠습니다. 꾸러미도 나도 우리 모두를. 뭐라고 자꾸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경고는 저만 합니다. 꾸러미들은 경고하지 마요. 아셨죠? 그럼요. 긍정에는 힘이 있죠. 우리 꾸러미 중에 긍정님도 있거든요. 이긍정님. 네. 자, 여러분. 중요한 또 시간입니다. 생일인 분들이 계세요. 아니, 어제 제가 원래 이제 경고도 금지다. 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는 바람에 아침에 제가 생일 축하를 못 해드렸습니다. 우선 어제는 블루하트님과 짱프로님의 생일이었어요. 생일이라고 하는 게 낫겠지? 생신보다는? 뭐 생신 축하합니다. 이건 좀 별로잖아. 그래서 생일이었고 오늘은 봉철님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좀 늦었지만 블루하트님과 짱프로님의 생일, 그리고 오늘 당일, 그리고 봉철님의 생일까지 한꺼번에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블루하트님, 봉철님, 짱프로님. 네. 다시 한번 세 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봉철님이 생일이어서 생일 축하곡 아무거나 하나 들려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간 터널의 향기가 그래서 신나셨나? 이 정도 생일 축하곡은 돼야죠. 생일 축하합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세 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생일 축하곡 아무거나 하나 틀어달라고 하셨는데 때마침 또 미녀팬님께서 다비치의 팡파레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다비치 이혜리 가수를 표기를 잘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알려주실 겸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생일이나 뭐 결혼, 합격 등의 축하곡으로 또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미녀팬님이 신청해주신 다비치의 팡파레로 생일 축하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블루하트님, 짱프로님, 그리고 봉철님. 아까 뭐라고 했는데 무슨 사랑스러운 날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태어난 날은 저는 정말 축복받아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사랑스러운 날이죠. 축하드립니다. 세 분 모두. 그리고 미녀팬님이 시청해 주신 곡 함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브라보님 회원가입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XTC님 감사해요. 멤버십 선물. 네. 3월에 태어난 꾸러미님들 모두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3월에 태어난 꾸러미들 모두 생일 축하해요. 우리 꾸러미들이 그래도 수가 좀 있으니까 각 달마다 태어나신 분들이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3월은 이렇게 있고 이제 4월은 또 어떤 분들의 생일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왠지 다른 사람의 생일이어도 그 생일은 되게 나도 모르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 축하하는 그 기분도 너무 좋고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어머, 미선님 내일이 생일이세요? 그럼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원래 생일은 사실 지나고 축하하는 게 아니고 미리 축하를 해주는 거래요. 그럼 미선님까지 같이 포함했을 걸. 생일 축하드립니다, 미선님. 축하드려요. 네, 이제 이렇게 뭔가 신나게 또 떠들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요. 다음 곡도 이제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4월에 생일이신 분들도 미리미리 좀 보내주세요. 제가 한꺼번에 해서 생일 축하 해드릴게요. 마루치 아라치님 아내분도 내일 생일이세요? 야, 좋은 3월에 태어나신 분들 참 좋겠어요. 뭔가 시원한 날,
따뜻한 날이 공존한 날이잖아요. 저는 좀 생일이 겨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눈도 좋아하고 그리고 추운 거 좋아하고 차가운 거 좋아하고 이래서 난 한 12월, 1월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매달 한 번씩 터널 라이트 생일 축하 방송하는 거군요. 네. 가장 더운 7월에 태어났지 뭐예요. 참 마음에 안 드는 생일입니다.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청달님은 30일이 생일이세요. 저희가 매달 아까 그 생일 축하곡 있죠? 그 나이트에서나 들을 법하다는 그 신나는 곡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누님 이러다가 유치원 생일 파티 같이 한 달 몰아서 축하해 주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할 생각인데요? 한 달에 몰아서 하면 좋잖아요. 유치원 하듯이 매주 너무 이 축하곡 듣기에는 좀 그렇잖아. 그쵸? 자, 다음 곡 이제 들어봐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참치깡통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이어서 앨리스 쿠퍼 특집 2부입니다. 이거 봐. 시리즈로 한다니까 다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기괴한 분장과 무대 매너로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곡이 금지곡이었고 앨범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 음악다방 같은 데서 저번 주 신청곡이었던 유앤미가 한국 정서와 맞아서 인기를 얻고 라디오 방송에서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좋아서 발품 팔며 돌아다니다 수입 CD로 이 음반을 구할 수 있게 됐고 다른 곡들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중 저에게 꽂힌 곡이 오늘 신청곡입니다. 낮에는 배관공으로 일하고 꿈속에서는 음악 스타로 살아간다는 내용의 이 곡은 목사의 아들이라 그런지 중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알만한 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곡이 중간과 후반부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 곡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앨리스 쿠퍼의 King of the Silver Screen입니다. 모두 할렐루야 외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들어볼게요. I don't give a damn. 네. 참치깡통님이 신청해 주신 앨리스 쿠퍼의 King of the Silver Screen 들었습니다. 오늘 약간 노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나요? 앞으로 나올 노래들도 좀 그렇거든요. 뭔가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에 일관된 느낌이나 주제가 좀 없어요. 저도 오늘 노래 신청곡들 보면서 이런 날은 또 처음이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각자 도생님 뭐야 이게 믿습니다. 떠렐베하는 고맙습니다. 저의 옷에 이게 쓰여있는 이거 가지고 얘기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뭐? 앵걸 아니에요? 이거 엔젤입니다. 엔젤. 이거 천사의 날개. 엔젤. 저를 뜻하는 천사야. 옷이죠. 제 옷입니다. 이런 제 옷. 천사들이 어쩌다가 악마한테 홀려가지고. 아니라고요. 근데 진짜 악마지. 자, 사실 근데 시간이 생각보다 얘기하다 보면 제가 시간을 전혀 안 네, 보다가 뭐라고요? 안 보다가 이게 순간 봤더니 아까 한 20 몇 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앵거로 가다니요. 아니에요. 엔젤이에요. 네, 떠 엔젤. 날개 잃은 천사. 사실 누구나 보면 이걸 엔젤로 보지 누가 앵거로 봅니까? 딱 봐도 날개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엔젤로 안 본다? 뭔가 그 사람은 좀 호랑이들은 사악한 천사야. 사람이거나 못된 사람일걸? 이런 마음속 천사들이 어쩌다가 깨끗하지 악마한테 못해. 홀려가지고. 악마인데 진짜 악마지. 네. 화 잘 내는 또 하나라고요? 제가 저같이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참. 가겠습니다. 다음 곡 들으러 갈게요. 사실 이제 이 곡도 굉장히 좀 독특해요. 저 처음 들었거든요. 어쨌든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시미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떠누님. 매주 쉬는 날은 어머니 댁에 방문해서 점심을 먹는 게 일상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서 아셨는지 어디 마트에서 LA 갈비가 할인 행사를 하니 사오라고 하셨죠. 많은 양을 부탁을 하셨는데 힘드시니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식들과 손주들 먹이는 게 요즘 삶의 낙이라고 하시니 끝까지는 말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어제 점심쯤 방문을 했는데 풀이 죽어 있으신 모습으로 어머니께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냄비에 올려놓고 깜빡 잠이 드셨는데 깨보니까 갈비가 죽처럼 너무 익어버려서 못 먹게 됐다고 하시며 본인에 대해서 너무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뼈 발라먹기 편해서 좋다고 맛있다고 하며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약간 탄맛은 났지만 물론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좋으셔서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밥 먹는 동안 옆에서 연신 엄마가 미안하다고 늙어서 그런 것 같다고 점심을 다 먹고 어머니 댁 강아지를 시골 동네 한 바퀴 산책을 시키고 집에 가려고 하니 남은 갈비찜과 밑반찬을 싸주시면서 그때까지도 연신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 또한 괜찮다고 맛있다고 하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술 한잔을 하면서 싸주신 갈비찜에 밥을 비벼 먹었는데 울컥하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탄맛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낮에 아들과 손주들에게 음식을 해준다며 신나셨을. 하지만 음식을 망쳐서 본인을 자책하시며 풀이 죽어있는 모습이 떠오르다 보니 눈물이 터졌습니다. 홀로 되신 후 아들 둘을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으면서 아직도 결혼한 큰아들과 혼자 지내는 작은아들을 걱정하신 어머니. 더 이상 아들 둘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합니다. 장사에게 찔레꽃 신청합니다. 네, 사시미님의 신청곡 장사에게 찔레꽃이었습니다. 아, 그 아들과 딸의 차이인가요? 약간 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뭔가를 태우거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괜찮다고, 그래, 뭐 괜찮다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말을 하는구나. 저는 딸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이렇게 잊어버리고 주무시니까 위험하잖아요. 그걸 먼저 막 말하는 것 같아. 조심했어야지. 아, 이거 맛없고, 뭐, 탄 게 뭐가, 탄 문제는 큰일 날 뻔했잖아. 막 이렇게 좀. 먹으면서 맛있으니까 됐어. 막 이렇게. 약간 좀 아니야. 딸들이 더 살갑진 않아요. 라운제나님, 사실. 약간 아들들이 오히려 이렇게 괜찮다고 딸들은 얘기해주는 것 속상함에 같아. 버럭하고 아들들은 어. 속상함에 꾹 속으로 누르죠. 그런가 봐요. 되게 딸들은 좀 버럭하는 게 있어. 저도 약간 엄마가 막 뭔가 그러면 오히려 버럭해요. 아, 그 조심했어야지. 막 이렇게. 큰일 나 그러다가 차라리 하지 말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여튼 오늘 부모님들 사연이어가지고 약간 좀 나름 이렇게 뭔가 울거나 막 눈물이 펑펑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진정시키느라고 저 스스로 더 오래오래 사시면 좋죠. 건강하게. 그게 뭐라고. 자식들 맨날 먹을 거 맨날. 우리 엄마도 맨날 뭐 밥 먹어라, 뭐 해라, 뭐 먹었냐. 제 남동생한테, 이계미한테도 맨날 말씀하신단 말이죠. 뭐 유산균은 먹었니? 뭔 챙겨 먹었니? 아, 오늘 정말 부모님 특집이네요. 뭔가 이렇게 비슷한 게 없다라고 했더니 아니었어. 부모님 특집. 거기다 좀 음악들도 약간 그런 비슷한 분위기의 노래들이 좀 많네요. 자, 이제 다음 사연 가볼게요. 근데 아까 현성님은 또 무슨 노래를 신청하셨죠? 계속 노래를 오늘 들을 수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주에 신청하셨어요? 여튼 다음 곡 우선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통계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최근에 퇴근하면서 자주 듣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원곡을 누가 불렀죠?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웅산의 곡으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착한 던지네스 통계님의 신청곡 웅산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들어봤습니다. 원곡을 장덕이 불렀다고요?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정말 웅산의 분위기로 편곡한 노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청곡을 매주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연이 있는 신청곡은 제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이제 사연은 리스트업을 해놓거든요. 근데 만약에 노래만 신청을 하셨다면 거의 그 곡은 제가 이 다음 주에는 또 들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신청을 해주셔야 저도 확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 일일이 그 곡을 리스트업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현성님이 뭘 신청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번 주 거에 없었어요. 잠꼬대라는 노래를 신청했었구나. 다음 주에 다시 한 번만 신청해 주세요. 지금도 아마 시간이 없어서 있는 곡들을 다 들려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원곡은 이은하 가수의 노래군요. 네. 자, 이제 그럼 다음 사연으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슈퍼달러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또 하나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슈퍼달러입니다. 요즘은 심신을 달래려 일은 잠시 미뤄두고 전국 일주 비슷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지방에 계시는 지인들 위주로 찾아뵙고 다닙니다.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과 지인분들이 그동안 저를 위해 찾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빚도 조금은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힘들다 보니 소중함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만 좋은 분들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누는 것만큼 소탈한 행복이 있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최근 또 하나님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못해 아쉬운 마음이에요. 참여한 건 몇 달이지만 그동안 떴다벅스에 조심스레 용기 내어 좋아하는 곡을 신청하고 나면 저에게 무척이나 힘이 되어주는 방송이었고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제 인생을 복귀하게 되더군요.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꾸러미들도 화사하고 상쾌한 봄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설레는 봄이 오길 바라면서 신청합니다. Firehouse의 When I Look Into Your Eyes 듣고 올게요. 네, 슈퍼달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멈춰요. 슈퍼달러님이 몸도 좀 아프시고 마음도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으셨나 봐요. 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상하게 오늘은 좀 더 시간이 좀 빨리 간 느낌이 들어요. 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뭐 신청해 주신 곡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지금 선곡한 곡도 몇 곡은 잘릴 것 같습니다. 이전에 들려드렸던 곡들은 좀 되도록이면 다 제가 배제를 시켰고요. 안 들려드린 곡 위주로 먼저 선곡을 해서 아마 계속 말씀하시는 곡들 가운데 아마 내 곡이 왜 안 나오지 하는 곡들 가운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신청하실 때는 그 곡이 아닌 다른 곡으로 하시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사실 마지막 곡이 있는데 이 곡을 끝으로 오늘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잘 맞이하시고요. 오늘 저녁에도 푹 주무셔야 됩니다. 아셨죠? 마지막 사연은 다퐁다퐁님의 사연이에요. 5번째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안녕하세요. 떴다벅스의 공식 응원, 위로, 감성 파트의 담당이 되고 싶은 다펑다펑입니다.
며칠 전 또 하나님께서 빨대형 채널 라이브에 나온 걸 봤어요. 최근 고민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힘들 때는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평소에 두서없이 써놨던 글들을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곤 합니다. 미력 하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다음의 글과 노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문득 그런 날이 있다. 모든 관계를 끊고 싶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고 혼자 있기 싫은데 그렇다고 누굴 만나기도 싫고 그냥 익숙해진 모든 것들이 지겨워지는 그런 날. 호련히 사라지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어찌해야 이 기분을 떨쳐낼지 고민해도 답은 없다. 그냥 그런 날은 그런 날일 수밖에 없다. 인생이 그렇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무너지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스스로의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무너지지 않고 또 다음을 살아나갈 수 있다. 느리게 가더라도 괜찮다.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펑다펑님의 이 사연을 끝으로 오늘 떴다복스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푹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 월요일도 즐겁게 상쾌하게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 내일부터가 이제 마지막 3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3월의 마지막 날 보는 건가요, 혹시? 마지막 날 떴다복스는 마지막 날 만나기로 하고요. 화요일에 달콤한 밤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밤 되시고요. 끝곡 다펑다펑님이 신청해 주신 이적의 같이 걸을까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굿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 또봐 또봐